안녕하세요. 2년 전 끔찍한 한 해를 겪은 가족의 구성원인 40대 여성입니다. 그 지옥 같은 한 해를 겪은 가족은 바로 우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행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겪기도 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이젠 그나마 그때는 그랬지 하며 덤덤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군단위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 고등학생 때까진 유도를 하다 제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었죠. 성인이 된 후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몇 번이나 도전해 지역의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3살 때 소개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같은 지역 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일찌감치 결혼한 오빠와 경기도에서 함께 살던 우리 부모님도 그런 남편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에게 일찌감치 농사 물려준 후 저희 신혼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살던 시부모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형제가 위로 3살 많은 형님뿐이었는데 딸이 없어서인지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새아가, 우린 내가 시집 봐줘서 참 좋다. 마치 상머리한 집안의 따사본 햇님이 드리운 느낌이야. 역시 집엔 이렇게 살갑고 딸이 있어야 하나 보다. 당신은, 딸도 딸 나름이지. 난 우리 며느리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앤박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실 저 집안에서 그렇게 살갑거나 애교 많은 딸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만 늘 저보다 집안에 맡진 오빠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었든지 조금의 불만을 품은 채 살아왔었는데 시집을 와보니 누구보다 절 가장 예뻐하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도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재수 씨, 이건 별건 아니고요. 친구 따라 백화점에 갔다가 요새 젊은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은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사와 봤어요. 별로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감사해요. 아주버님, 자꾸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선물을 사다 주시니 제가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서울에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뵙는 게 죄송했는데 재수 씨가 저희 부모님 많이 찾아뵙고 챙겨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늘 고마워요. 재수 씨 시승님은 혼자 서울에 살며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고가진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이라 시숙님은 자주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자주 전화로 시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효자시장에 내려올 때마다 시부모님 것과 함께 늘 제 선물도 잊지 않고 사다 주시더군요. 능력이고 다정한 시수님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다며 제가 시집 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시숙님이 부디 좋은 분을 만나길 저도 남편과 시부모님도 늘 진심으로 바랬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예숙이 아고합니다. 비록 제가 용석 씨에 비하며 한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서 살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런 시승님은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인 나의 40살에 드디어 2살 어린 형님과 결혼하셨나요? 중소교회 다니던 형님은 당시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했는데 스터디 모임장이었던 시승님이 그런 형님을 챙겨주다가 인연이 되었다고 했죠. 나중에 시숙님과 따로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남편은 제게 이렇게 귀뜸해주더군요. 자기도 돈 내고 스터디에 참여한 거면서 늘 자기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다고 미안해하던 형수님이 안타까워 보였다요. 이 일 챙겨주다가 늘 미안하고 고맙다고 형수님이 먼저 밥을 사고 싶다고 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네. 자기 능력이나 그런 것보단 사람 마음씨나 됨됨이가 훨씬 중요한 사람인데 만나다 보니까 형수님 인품이 너무 좋아 보였다요. 시댁에 처음 인사 온 형님은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마치 참한 여자란 바로 형님 같은 사람을 두고 만들어진 말 같았어요. 오래도록 큰 며느리 감을 기다리셨던 시부모님은 일찍이 부모님 2분을 여의고 혼자 살았다던 형님을 많이 위하고 아껴주셨죠. 시원하세요, 어머님. 그래? 우리 큰며느리 어깨 주무르는 손마디 일품이로구나. 평생 2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며느리, 제가 어머니께도 그리고 아버님께도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버님 다음엔 아버님 차례니까 기다리세요. 형님 또한 시댁에 내려올 때마다 그런 시부모님께 굉장히 잘하더군요. 천방지축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전부 다 시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했는데 그런 형님이 있으니 저도 참 든든하더라고요. 한편 형님은 결혼하자마자 임신 준비를 한다며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며느리로서 마음이 아파 저는 그런 형님을 더 위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숙님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시댁엔 엄청난 불행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불행은 시아버지 지병이었던데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되며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돌연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불행에 우린 모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치는 듯한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위암 상기 판정을 받았다. 받으신 거예요?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 결과가 참 참담했어요. 남편과 함께 충격과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흐느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급히 다른 시골집에서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요. 제가 유명한 대학병원도 다 알아놨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이젠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그래요. 어머님이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서방님과 같이 어머님을 못 모셨어요.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함께 살아요. 잘 챙겨드리겠어요. 님이 이러신데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식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며 시어머니께 청하시고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치료받기엔 서울에 계신 시숙님 집이 훨씬 나을 테니 시숙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했지만 도와 시어머니 열심히 설득하라고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 집을 내놓고 서울의 시수님 댁구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병의 유명한 교수님께 빠른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죠. 어머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몸 상태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하라 해보려 힘들 텐데 뭐 하러 자꾸 날 보러 와.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기 중에서도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많이 퍼지지 않은 초기 상태라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께서 힘든 항암을 잘 견뎌내 주시길 바라는 것뿐이었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2주에 한 번은 시어머니를 찾아뵙는데 병원에서 집에서 든 시어머니 살들이 챙기는 형님의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께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시어머니께서 미각을 잃으셨어요. 모든 미각을 잃은 건 아니지만 미각이 굉장히 많이 감퇴한 거죠. 의사에게 물어보니 몇 개월에서는 길고 몇 년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형님, 미각이 감퇴한 상황에서는 혀의 미각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형님이 어른이 알아서 어머님을 잘 챙겨주시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음식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에 아주버님께 보태던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와 별개로 형님의 계좌로 다달이 돈을 보내드릴게요. 늘 죄송하고 감사해요. 형님 아니면 동서 나야? 애도 없고 집에만 있는 주부인데 어머님 챙기는 일이 뭐가 힘들겠어요. 보내주신 돈은 어머님을 챙겨드리는데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 동서. 저도 종종 시어머니께 도움이 필요해요. 되는 음식을 사서 올라가긴 했지만 옆에부터 챙겨드릴 수가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라 미각과 함께 입맛까지 잃은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안 챙겨 드시진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늘 형님께 돈을 더 보내며 시어머니를 부탁드렸어요. 남편도 저도 늘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신 형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죠. 일하는 자신 대신 시어머니 살들이 보살펴주는 형님에게 시숙님 또한 매일같이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이번에 세 번째 불행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어떠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 몇 시간째 수술 들어가 있어 의사가 하는 말이
혹시 척수신경에 손상이 있으면 하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대. 이걸 어쩌면 조화동서 감기가 통 낫질 않아 동네 내과예요. 방문했던 시수님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다. 그요? 그리고 긴 수술을 받았지만 시숙님은 결국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 만에 구중세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니? 차라리 내가 암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살 만큼 산 내가 용석이 대신 다쳤어 했다. 이 모든 게 부모인 내가 살면서 덕을 제대로 쌓지 못해서 생긴 일인 것 같구나. 그런 속상한 말씀 마세요. 어머님, 이건 그냥 사고야. 어머님 탓이 아니라고요. 시숙님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활동적이었던 분이 한순간에 장애를 얻게 됐으니 그럴 만도 했죠.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집안에 울타리가 껴도 단단히 꼈다 싶었어요. 어떻게 같은 해에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불어닥칠 수 있을까요? 시숙님을 붙잡고 목 놓아오는 어머니를 달래는데 솔직히 이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숙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 시어머니 마지막 항암치를 마치셨고 저와 남편의 형님에게 이젠 시어머니 우리가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이제 전만큼 병원 자주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저랑 남편님 오실게요. 아주버님, 재활요양병원으로 그 전원하셔도 형님이 계속 간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와중에 편찮으신 어머니, 그지 어떻게 보시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무리하다 형순이 아직 쓰러지시는 정말 큰일 나요. 괜찮아. 동서 서방님, 어머님은 그냥 제가 계속 모실게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한테 어머님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오히려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마음이라도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괜찮으니까 두 사람 다 걱정 말아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집사람도 최대한 자주 올라와서 형수님 도울게요. 아니에요. 제가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동서도, 서방님도 아직 어린 해찬이 돌보느라 일을 다니느라 많이 힘드시잖아요. 왕복 거의 8시간 거리를 매주 오가는 건 두 사람에게도 무리예요. 두 사람이야말로 그러다가 정말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우릴 걱정하며 끝까지 시어머니 자신이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말에 남편과 저 크게 감동했습니다. 형님의 끔찍한 실체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고 말이에요. 시승님의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켜본 후 저와 남편은 3주간 서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매주 말 서울에 올라가서 있지 아들과 제가 번갈아가며 몸살이 났었거든요. 저는 3주째 되던 주말엔 서울에 가봐야겠다 싶어 형님께 전화 걸었어요. 이번 주에 아유 됐어. 오지 마세요. 요새 남편 간병하느라 정리 못해서 집도 엉망이고 나도 몸이 좀 안 좋아. 동서랑 혜찬이도 많이 아팠다며 당분간 여기 오지 말고 푹 쉬어. 하지만 형님은 우릴 긋고 오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하긴 형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숙님께 우선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시숙님은 여전히 기운이 없으셨고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더군요. 전 시어머니께 조만간 꼭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말하곤 전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꿈자리가 영 뒤숭숭하다 그요. 어머어만해 심히 좀 제발 도와다오. 은혜, 시일을 도와줘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울지만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말 좀 해주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끊임없이 흐느끼며 자꾸 어머님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꿈이 생생했었다. 잠을 청해 보려고 해도 시아버지 오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가득 찼습니다. 맴돌아 잠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전 결국 해도 뜨기 전인 새벽 시부터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냥 꿈인데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가봐서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인 거지 뭐. 그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게 찝찝해서 영어 안 되겠어. 형수님이나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어차피 다들 자고 있을 텐데 전화 받겠어? 그냥 우선 가보는 거지.
제가 옆에 없는 걸 알고 놀라 전화한 남편과 통화하며 저는 서울을 향해 속력을 높였어요. 놀라 형님에게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함 해소가 우선이었습니다. 한 해에 3번이나 큰 불행을 겪은 뒤라 또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이 시간은 어느덧 아침 8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아파트 건물로 들어선 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시숙님의 집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형님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제 귀에 아주 앙칼진 목소리가 꽂히더니 국기 왜 이렇게 짜? 어머님, 그 혓바닥 좀 마비됐다고 평생일 이기로 하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미안하다. 어마마, 내가 간을 덜한다고 하긴 했는데 얼른 물 붓고 다시 끓이 마아 진짜. 난 꼭 아침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어야 하는데 짜증나게 그 충격적인 말을 내뱉은 건 바로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형님의 목소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뒤에 들리던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서야 알게 된 거죠. 님 집은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복도와 통해 있던 주방 쪽 창문이 열려 있어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진 대화 내용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했던 터라 저는 순간 자리에 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암보험금 대체 언제 청구하실 거예요? 그거 저 주신다면서요. 설마 이미 다 타먹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머님, 어차피 그 돈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병원비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이 다 내줘서요. 병원에서 서류 좀 떼다가 늦었다. 미안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렴. 혹시 딴 생각하면 아시죠? 저 당장 어머님 아들 버리고 이혼해 버릴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도 암이 언제 재발해서 저 세상 갈지 모르는 판국에 저 아니면 어머님 아들을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주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암 걸린 시어머님 모시지 다리 그렇게 들고 평생 남자 구실까지 못할 남편 매일 간병하기 저 정도면 남보험금이 아니라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시골에 있는 그 집은 대체 언제 팔리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한 대로 팔리자. 자, 저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돼야 저도 평생 어머님 아들 같은 짐덩이 짊어지고 사는 게 덜 억울하죠. 이 집 명의 제 명의로 바꾸라고 제 남편 설득도 안 해주셨잖아요. 어차피 너랑 용석이 둘이 평생 살 집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니? 애가 아픈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그동안 나 보살펴주고 우리 아들 안 버려준 거 고마워서 이렇게 군소리 없이 집안일도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니?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빈대붙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가 있으세요? 양심이 있으면 식모노를 정도는 하셔야죠. 그리고 행연, 제가 돈 달라고 한 거 이렇게 집안일 시키는 거 제 남편이나 서방님네한테 이르기만 해보세요. 저 당장 집 나갈 테니까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남편 간병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거든. 방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밥 다 되면 다시 깨우세요. 또 국자에 끓이기만 해봐요. 어디 하루 종일 굶겨버릴 테니까. 머리가 새하얀 수학장학재단. 저조차 믿기지 않는데 증거 녹음 파일이라도 없으면 누가 제 말을 믿겠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동서가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야? 문을 연 건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돌아서 나온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모든 대화 내용을 들은 걸 아직 모르던 그 여잔 평소처럼 조신한 척 제게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시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손에서 국자를 빼서 싱크대에 던져버린 뒤 그 여자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식을 떨면서 쪼개고 있어요? 뭐라고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저기 주방 창문 열려 있는 거 보이죠? 나 밖에서 다 들었어요. 형님이 어머니한테 하던 말들 전부 다예요. 뭐요? 암보험금에 시댁 판돈을 달라고요. 안 그럼 아주버님은 버려버리겠다고. 게다가 시숙님을 인질로 어머님을
겁박한 것도 모자라 이런 식모살이 시키고 있었어요. 아직 몸도 성취하는 어머님한테 당신이 인간이야. 그게 동서 갑작스런 윽박지름에 그 여잔 아무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기 하더군요. 하지만 여태 실체를 꽁꽁 숨겨온 그 철면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여잔이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게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어머님한테 집안이 시키고 돈도 좀 달라고 했어. 그게 뭐, 동서도 알잖아. 내가 그동안 암 걸린 어머니 시 남편 병아 얼마나 개고생했지만 자인 어머니께 구기짠에 밥을 굶기 하면서 겁박하는 게 모시는 거냐고요. 그동안 나랑 우리 남편 고생한다 어쩐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런 모습 안 들키려고 여태 우리 못 독했던 거였네요. 당신 아주버님 사고 나기 전에도 우리 어머님 제대로 모시긴 한 거 맞아. 내가 어머님 부탁한다고 보냈던 돈으로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음식 한 번 사드리긴 한 거냐고. 어차피 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노인네한테 사주기 뭘 사줘. 며느리가 홀씨,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피곤한데. 남편 눈치 보느라 싫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그 대가로 그 정도 돈은 좀 받아 먹을 수도 있지. 어머님, 동서 이대로 계속 건방지게 굴게 내버려 둘 거예요. 저 어디 한번 이대로 집 나가봐요. 네, 어머어마, 그러지 말 거라. 난 괜찮아. 큰애 없으면 앞으로 우리 용석이 누가 돌봐주겠니? 쓸모없이 아프기만 한 내가 애미로서 용석이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에 붙잡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 그러니 날 봐서라도 그만해. 다 힘들었지. 건방지에 굴지 말고 당장이 집에서 나가. 그러다 제 말이 밀릴 것 같자. 이번에 시어머니 약점을 치고 흔들며 저를 쫓아내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사나운 목소리로 으르렁댔어요. 나가려면 내가 나가. 뭐 동서, 지금 어머니 말 못 들었어? 들었다. 그게 뭐야?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근데요, 어머니께도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이 과연 아주버님 간병은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그동안 몸이 힘드셔서 아주버님 요양병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셨다면서요. 게다가 나중에 아주버님을 태우면 저 여자가 과연 아주버님을 남편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까요? 아니요.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약자지고 흔들면서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할 거예요. 야금야금 돈만 갈취하다가 나중에 결국 아주머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라고요. 저런 여자는 애초에 당장 내쫓아버리는 게 상책이야. 내가 나에 대해 뭘 한다고 그딴 소리를 지질거려? 닥쳐. 입에서 쓰레기 냄새 나니까 나 내버려둘 테니까 당장 나가. 왜 짐이라도 직접 싸줘. 이게 날 우습게 봐 그래? 그렇게 나간다고 했던 그 여자야? 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곤 자기 분에 못 이기고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어머어마, 저 괜찮아요, 어머님. 야, 내가 먼저 내 몸에 손댄 거다. 너,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고등학생 때까지 유도로 선수 생활까지 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그 여자를 엎어치기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진짜 제대로 얻어맞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짱 국물로 학원수 샤워 시켜버리기 전에 저는 싱크대 던져놨던 국자를 집어들며 그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제게 완전히 제압당해버린 그 여잔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방에 가서 정말 짐을 싸더라고요. 그리곤 옷까지 몇 개가 든 가방을 들고 훌쩍 집을 나가버렸죠. 너 어디 두고 봐 하는 무섭지도 않은 음장과 함께 말입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께 몸을 돌려 퇴근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시수님 때문이라도 그렇지? 그동안 말씀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왜 참으셨어요? 저 진짜 속상해서 미친 웃골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 설마 아주버님 쓰러지시기 전에도 저 여자 어머니께 절했던 건 아니죠? 물론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용석이 앞에서만 나한테 세상 살갑게 굴고 용석이가 안 볼 땐 병원에도 잘 안 오고 집에서 밥도 잘 안 챙겨준 건 맞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용석이가 출근한 시간엔 거의 외출을 하더라고.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그렇다면서 용석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애교 풀리면서 말이다. 그래, 또 아픈 날 선뜻 모셔주겠다고 한 게 고마워서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밥이야, 내가 대충 차려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용석이랑 둘이 있을 땐 사이가 무척 좋길래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하고 며느리 사이 괜히 이간질하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다 물었어. 그러다 용석이 그렇게 되고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돈을 요구하고 막대기 시작한 거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참는 것만이 모든 걸 잃은 시숙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질에 겁을 먹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내 말이 맞다. 사지 멀쩡한 나에게도 저런 폐악을 부렸는데 나중에 우리 용이에게 어떻게 하겠니? 징계 너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할 걸 그랬구나. 이런 바보 같은 시이라. 너한테 걱정만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세심하게 어머님을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이젠 어머님이 괜찮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고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잠시 집에 두고 홀로 시승님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재수 씨가 이 아침부터 여긴 어떠한지 용민이는 저 혼자 왔어요. 저 아주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지금 형님이 먼저 와서 아주버님 가원이 서로 꼬실까 봐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숙님께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시숙님은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더니 그리고 시숙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 큰 의심으로 밀어넣었죠. 이 여자가 매일 저를 간병하러 왔었다는 아니에요? 재수 씨 집사람, 저는 여기 상조하는 공동 간병인에게 맡겨놓고 3살쯤에 한 번씩 잠깐씩만 얼굴 비추는 게 다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바쁘다고 그럼 어머니도 제 간병도 안 하고. 아니 어머니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으실 때부터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다니 다녔다는 거죠? 설마 이 사람 바람 펴고 있던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시승. 님은 배신감으로 얼룩진 표정을 한 채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받은 그 여자에게 울먹거리며 소리쳤어요. 당신, 나 방금 재수 씨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어떻게 몸도 성취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그동안 재수 씨한테 따로 돈 받았던 거 나한테 입 싹 닫고 모른 척했어. 나한테도 어머니 챙겨드린 척시고 생각이 잔뜩 뜯어갔으면서 당신이 평소보다 좀 사칠 부려도 늘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웠어. 나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 내 팽겨쳤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 이렇게 되고 난 뒤엔 우리 어머니 식물처럼 부려댔어. 돈까지 요구하면서 이 인간 쓰레기야.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같은 건 당장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통화를 끄는 시숙님의 말에 의하면 그 여잔 끝까지 반성 못하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자기 목숨 받아내야겠다는 두꺼운 소리만 해 라고 됐다는군요. 그리고 쟤는 수녀님의 부탁에 제 의심을 더해 그 길로 업체를 검색해 사람을 써서 그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여기 계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이 집 도어락을 떼고 13km 바꿔놨으니까 그 여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 둘 수가 없었던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집으로 온 시어머니를 보고 한 번 놀라고 제게 그 여자의 실체를 전해 들은 뒤 음성 녹음까지 듣곤 거의 뒤로 빼칠 뻔했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진짜로 당신 꿈에 나타나서 어머니를 도와주신 건가?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몸 불편해진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약점 잡아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어머니, 그동안 까맣게 몰라서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 자격도 없어요. 아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걸 왜 내가 미안해? 아니, 나야말로 미안하다.
그래도 어머님이 아직 그 여자한테 돈을 주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보험금도 아직 안 나오고 집도 여에 안 팔린 게 신의 한 수였다고. 그 여자 뒷조사 의뢰해놨는데 분명 뒤가 많이 구린 여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실체를 3년 내내 우리한테 어떻게 숨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뒤 업체 직원이 제게 메일로 보내준 자료엔 그 여자가 웬 제비같이 생긴 젊은 남자와 유부녀가 가선 안 될 장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이 있더군요. 직원이 메일에 적어놓은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거의 2년 가까이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였더라도 멀쩡한 놈이 아닌 술집에서 돈 주고 만날 수 있는 호스트바 농가 말입니다. 그리고 메일에 직원이 녹음한 두 연놈 대화 녹음 파일도 첨부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죠. 예숙이 누나, 정말 이제 남편 버리고 나랑 같이 살 거야. 근데 누나,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 거 다 들켰다면 그럼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내가 그동안 그놈 엄마 돌보고 몇 달이나 다리 못 쓰는 그놈 옆에도 이혼 안 하고 붙어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우선 너희 집에서 살림부터 차리고 돈은 차차 모으자고. 뭐, 내 집에서 그럼 앞으로 내 용돈은?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일해서 벌어올게. 아, 됐어. 겨울 술집이 때려칠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내가 꽝을 물었잖아. 됐고, 누나 대교 남자 꼬시려고 실력도 안 되는 영어 스터디 들어가서 지금 남편 꽂혔던 거라며.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나 일하는 데 오면 만나고 용돈 좀 주다가 돈 잘 버는 남자 또 물어서 결혼해. 그땐 지금처럼 피하지 말고 애라도 하나 나와서 확실하게 재산 분할에 오던가 해. 그럼 내가 진짜 누나랑 같이 살아줄 테니까 뭐 나한테 혼하고 또 결혼을 하라고. 야, 너나 사랑한다며? 어떻게 날 그렇게 지갑 치고만 할 수가 있어? 사랑했지. 누나, 돈을 놔. 몰라 나 갈 거야. 오늘부터 우리 집 오지 마야. 나쁜 놈아. 그럼 나 당장 잠은 어디서 자라고 몰라. 고시원 방이나 구하던가. 한심하게도 그 여잔 시어머니의 돈을 뜯어내자마자 시숙님과 이혼한 후 그 술집 놈과 살림을 차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걸 안 그놈에게 재빠르게 손절당한 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엄청난 반전은 그 여자의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놈 집에서 더 이상 신세지지 못하게 되자 이예숙 씨는 자기 부모의 집을 찾아갔다가 소금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모친으로 추정되는 아주머니 말을 들어보니 집에 돈을 몇 번이나 훔쳐서 도망갔다가 영원히 저연당한 모양이더군요. 라는 메일의 하다문구는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를 더욱 경악하게 했죠. 그냥 그 여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투성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전 오랜 고민 끝에 이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시숙님에게 전달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일은 사고 오랫동안 무력감에 빠져있던 시숙님이 기운을 차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답니다. 내가 이런 한심한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서 장장 3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야? 재수씨, 제가 재수씨 얼굴 보기가 너무 창립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네요. 저 오늘부터 재활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다리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데도 이 약 물고 열심히 살 겁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인생을 망가뜨린다. 아주 그 여자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예요. 사람 일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저랑 남편은 오히려 시숙님이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될까 정말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물론 시숙님이 느낀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지만 더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단 그쪽이 훨씬 나았어요. 저는 한동안 휴가를 쓰고 시숙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농사가 한창 바쁠 때라 쉴 수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남편에게 아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부탁하고 제가 직접 서울에 머물며 발로 뛰었던 거죠. 저는 시숙님의 부탁에 따라 시숙님의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곤 시숙님을 직접 휠체어에 태워 변호사님께 데려다드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도왔죠. 그리고 그 여자의 짐은 전부 이사짐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에 맡겨버린 뒤 그 여자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짐이 주소업체에 맡겼으니 찾아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
3개월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폐기 예정. 아, 너 바람 피운 거 들켰어? 맨몸으로 이혼 당할 준비하세. 사실 이렇게 연락한 건 그 여자에게 소송을 걸려는데 도통 어디 사는지 주소를 몰랐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여잔 제기가 아닌 시숙님의 병원으로 득달같이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야 당시에는 시숙님을 도움을 받으러 혼자 시숙 부인의 집과 의사 시숙님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으니 그 여자의 단호한 모습을 직접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뻔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잠시 미쳐서 어머니께 폐를 끼쳤던 걸 어머님이 보셨겠지. 그 사람이랑은 그냥 재미로 잠깐 만난 거야? 벌써 직접 헤어졌어. 어머님한테 돈을 요구한 건 그냥 억울해서였어. 그 맘에 그랬던 거지. 내가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갔겠어? 나 어머님께 직접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러 갈게.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어? 나 용서받기 위해서. 나 원래 어머님과 되돌아가신 아버님, 그리고 당신에게도 잘못을 했어. 부부 사이엔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 건너뛸 수도 있어. 나 지금 창문조차 없는 가난한 반지하에서 겨우 몸만 의지해서 살고 있어. 하지만 난 불쌍하지 않아. 너 정말 끝까지 거짓말로만 살고 있는구나. 난 다 알아. 내가 처음부터 내 직업을 알고 부모님께 속이고 시작한 거야. 난 버리려고. 차리려고 하다가 돈 없다고 팽당한 거, 애 가지기 싫어서 피임한 거, 전부 다 그 술집 놈한테 갖다 주느라 돈 없는 널 내가 왜 불쌍해 돼? 어머니께 용서를 빈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더러운 여잔 우리 어머니 앞에 설 자격도 없어. 넌 그냥 평생 지금을 후회하면서 벌레처럼 살아. 자, 여기 이혼장하고 위자료.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청구할 거고. 이혼은 선택해 얌전히. 협에 이혼하고 맨몸으로 나갈 건지, 이혼 소송 걸려서 피가 바짝바짝 말라보던지. 어차피 결과 똑같을 테니까 단호한 시승. 님의 모습에 그 여잔 이번엔 저를 보며 동서 하나로 요양병원 말했죠. 동선? 무슨 화? 그냥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동으로 서로 분리시켜서 확 날려버린다. 이미 제게 엎어치기 당한 적 있는 그 여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그날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품위 않은 채 병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승님과 그 여잔 결혼 3년 만에 거대한 파경을 맞고 말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동안 알아 놓은 저희 지역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시숙님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직접 차를 끌고 와서 시숙님을 도왔죠. 아무래도 시간거리에 서울을 계속 오갈 순 없다 보니 시숙님을 가까이 모셔야 옆에서 챙겨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횟수로 2년이 흐른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말이죠. 다들 나와서 밥 먹어라. 오늘 국가이 아주 기가 막히게도 했다. 아유, 어머님, 제가 얼른 씻고 나와서 밥 차린다 그요. 왜 자꾸 힘들 때 집안일 하세요? 다들 일하는데 나만 집에서 놀라. 이젠 혓바닥 감각도 돌아왔겠다. 몸도 많이 회복되겠지, 이미요. 병이 더 커진다고 교수님도 그러더군요. 용서가, 너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우선 우린 팔리지 않던 시부모님의 집에 들어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올해로 9살이 된 우리 아들, 시어머니,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반신에 약간이나마 감각이 돌아온 시숙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말이에요. 저희 신혼집보다 시댁이 훨씬 크기가 커서 다 같이 살게 안성맞춤이었어요. 피나는 노력을 한 시숙님은 재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뒤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태어난 지금은 심장이 절뚝거리는데 천천히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하셨어요. 하지만 전처럼 회사 생활을 해내긴 무리가 있어서 시숙님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로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세요.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니 버릇도 쏠쏠해요. 요즘에는 재벌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매달 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다행히 여태껏 재발 없이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고 계세요. 항암 부작용이 던 미각장애도 회복되어 원래 음식 솜씨를 현란하게 발휘하고 계십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제발 집안일에 손 좀 되시라고 부탁하는데 통들어 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주말만이라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큰아빠, 이 로봇 조립해 주세요. 원래도 시숙님을 잘 따랐던 우리 아들은 지금도 여전히 시숙님을 슈퍼맨이라고 부르며 좋아합니다. 한 번은 왜 시숙님이 슈퍼맨이라고 물어보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 학교에도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친구들이 걔를 놀리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다들 혼내줬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저 남들과 다를 뿐이잖아요. 큰 아빠처럼 괜찮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다들 걔보다 달리긴 잘하지만 그림 그리는 건 걔가 최고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자신이 위로받은 듯 시숙님이 눈가를 붉히더니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진 아들을 대견하게 여겼죠. 맞아. 몸이 불편한 건 남들과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야 하고 말해주며 말입니다. 시숙님과 이혼한 그 여잔 그 뒤 몇 번이나 시숙님께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 취직도 안 되고 그나마 꼴랑 쥐고 있던 돈도 저한테 위자료로 다 토해내서 힘들다고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몇 번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보 진지에 차단해 버렸거든요. 물론 문자 오는 족족 무시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 문자 나한테도 몇 번 왔었다. 어머님한테도 저한테도. 그래서 전 남한테 빌붙을 한심한 생각만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살아라 이러고 답장 한 번 해줬네요. 알고 보니 그 여장 같은 문자를 제 남편을 뺀 우리 세 사람에게 모두 보냈더군요. 제가 딱 한 번 저런 답장을 한 걸 빼면 모두 그 여자의 문자를 무시했었는데 남자를 물색하고 뒤로는 외도 같은 몰상식한 짓을 해대며 아주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거라고 생각해요. 시승님은 우스갯소리로 제 다리가 우리 집에서 빈대를 박멸해냈네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우린 차마 시승님을 따라 웃지 못했죠. 그래도 우린 조금씩이나마 그 끔찍했던 한 해를 기억에서 밀어내며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댁 식구들과 가족된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더군요.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어머니 완치를 위해 노력하고 시승님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좋은 아내와 엄마이듯 시어머니와 시수님께도 늘 좋은 가족으로서 옆에서 함께 해주고 싶어요. 남편은 늘 제게 많이 고마워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친정 식구들에게 같은 일이 생겼다면 남편 또한 저처럼 똑같이 행동해줬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부부가 된다는 건 이러듯 서로의 가족까지 온전히 내 세계 받아들이는 일이니까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제발 부부간의 의리도 모르는 인간들은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집안 배경 등 계산적인 환경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으로 맺어진 결혼이라고 해도 부부가 된 이상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도 하이 팰리스. 배우자의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의 최후는 비참한 몰락뿐이라는 걸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부디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배우자가 공경에 빠지자마자 돈을 뜯어 도망칠 궁리만 하던 제전 형님이란 여자의 후처럼 말이죠. 그리고 부디 큰 슬픔을 겪은 저희 시수님이 그 여자 보란 듯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저희 어머니께서도 재발 없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길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행복 가득한 날만 이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